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크리스마스 밤일 듯 하니 메리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크리스마스 랠리 감사합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단타가 참으로 고수의 영역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단타는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도 부담스럽죠. 괜히 야수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단타는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일반적인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승 추세를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의 마지막은 언제나 조정장으로 끝날지, 그 마지막이 조정장이 아닌 하락장으로 변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상승 추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우파처럼 늘 우파 상승으로 끝이 나지도 않을 만큼 주식이라는 건 살아 숨쉬면서 늘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내일 오를지 내일 내릴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유튜브를 참고하면서 그래서 내일 내려요 올라요? 지금 사요 말아야 이런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QQQ ETF 일봉 차트이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평선으로 따지면 노란색 41이평선을 찍자마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략 3일 동안 QQQ 기준으로는 완전 저점 대비 5%가량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의 평단가가 완전 바닥일 수는 없지만 조금은 너프하게 바닥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잘했더라면 TQQQ 투자 기준으로 10% 정도는 수익을 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단 일주일도 안 돼서 말이죠. 물론 여기서 비중을 얼마나 들어갔냐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꾸준하게 안전하게 소액으로 비중 들어가서 계좌가 우상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확신 있는 자리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는 크게 들어가서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성공할 때 크게 수익을 내고 실패할 때는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손절을 해야 합니다. 근데 모든 투자자분들이 완전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등에 실패하고 저점을 깨면 다들 3에서 5% 손해는 일단 감안하고 손절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반대로 내가 눌림 매수 성공을 하면 TQQQ 기준으로 최소 10%는 수익 내겠구나. 실패를 하면 진입 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3에서 5% 손해는 내가 감수해야겠구나. 근데 실패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떤 유튜브 믿고 눌림 매수 받았더니 재차 저점을 깨면서 하락하니 손절할 생각은 하지 않고 너님 믿고 투자해서 이게 뭐냐라고 불평만 합니다. 물론 조언을 해주는 유튜브가 제대로 다음 플랜도 알려줬으면 그걸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오로지 성공할 것만 생각하고 실패할 걸 대비하지 않은 참고자 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발전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예전 과거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41이평에서 반등이 2일 정도 나오고 난 후에 장대음봉으로 크게 하락이 발생을 했고 처음 저점을 완전히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는 왜 내리는지 뉴스를 찾아볼 생각보다는 빨리 판단을 해야죠. 내가 진입한 비중이 너무 큰데 저점을 깼다라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상품이 한 배수인지 세 배수인지에 따라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할 건지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비중 다 덜어버리고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할 건지 말이죠.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 스토캐스틱 대파동이 몇 번 눌리고 나서 반등이 오냐에 따라서 상승 추세가 얼마나 길어질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5월 달에는 대파동 외바닥 힘으로 녹색 파동이 과매수권에 도달한 후에 대략 2개월가량 상승이 나왔고 현재는 대파동 쌍바닥 이후 상승이므로 3개월가량 녹색 파동이 과매수권에서 상승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대파동 3바닥 힘으로 상승이 대략 4개월가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대파동 중파동의 기울기가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든 아래로 꼬라박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닥권에 진입을 했고 캔들도 41이평선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정고점을 가지 못하면서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옵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많이 백테스팅 해보셔야 합니다. 계속 눌림 매수가 성공하니까 계속 성공할 줄 알지만 언제든 결국엔 주식은 하락을 합니다. 그 하락에서 얼마나 손실액이 적게 도망쳐 나오는가? 그것이 주린이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확신이 생겼을 때 비중을 때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아무튼 이때는 비중을 덜 건지 홀딩할 건지 본인 스스로 계획을 짜보시면 좋습니다. QQQ 기준으로는 처음 눌림 매수 저점 대비 대략 5%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일단은 121이평선에서 멈췄습니다.
TQQQ 기준이라면 대략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이었으니까 여기가 정말 바닥이었다면 첫 번째 눌림 매수 자리에서 너무 큰 비중만 아니었다면 홀딩하면서 분할 매수해도 버틸만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내가 첫 번째 눌림 매수 구간에서 비중이 얼마를 들어갔고 이게 정고점을 못 가고 저점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121이평선 부근이 찐바닥이라면 1차, 2차 분할 매수에서 내 평단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거고 반등을 할 때 이걸 이겨내면 조정장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막 올라가다 눌림 매수 자리에서 기계처럼 눌림 매수를 받았더니 정고점도 뚫고 쭉쭉 올라갑니다. 주식 이렇게 쉬운 거구나. 돈이 복사가 되는구나. 두 번째 눌림 매수 자리가 또 옵니다. 또 매수 받습니다. 돈이 또 복사가 됩니다. 미국 주식 이렇게 쉬운데 다음번에는 비중 더 세게 때려야지. 그렇게 눌림 매수 숫자 1번 자리에서 평소보다 비중 더 때렸다가 반등에 실패하고 실패를 하니깐 SOXL이라는 상품은 첫 번째 눌림 매수 자리에서 마이너스 30%가량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정장의 끝이었다면 SOXL 조정장도 버틸만하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번 사례도 보겠습니다. 1번에서 눌림 매수 받았습니다. 비중은 본인이 지금까지 실전에서 해본 데이터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바로 실패를 하고 저점을 이탈하고 장대음봉이 터집니다. 여기서 손실이더라도 손절을 하고 다시 잡을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누구 말 듣고 손절했더니 아랫골이 달고 올라가면 열받기에 여기서 조언은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숫자 2번 121이평선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121이평선 부근이면 조정장 바닥이었으니 무리하게 비중을 들어갔더니 이게 웬걸 241이평선까지도 밀어버리는 예상치 못한 쓰리바닥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TQQQ 입장에서는 첫 번째 눌림 구간에서 대략 진바닥 부근까지 마이너스 30%가량 떨어졌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나 첫 번째 바닥을 만들고 반등에 실패하고 그 저점을 깰 때는 과감하게 손실액이 생기더라도 손절을 하는 게 추후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을 만들 때 큰 손실 없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근데 처음부터 손절을 못하고 물리면서 분할 매수하다 보면 일반적인 조정장 121이평선 부근에서 반등 주겠지 하다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약간의 다이렉트 하락이 나오면 대처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 수익 낸 거 고스란히 그대로 손실로 잡히면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TQQQ 상품이 아닌 SOXL 상품이었다면 첫 번째 눌림 매수 구간에서 대략 마이너스 50% 가까이 하락이 나온 셈이죠. 대신 세 번째 바닥 부근에 분할 매수한 분들은 저점 대비 반등이 나올 때 80% 가까운 상승을 고스란히 먹을 순 없었겠으나 엄청난 바닥 대비 상승을 모였습니다. 내가 최소한의 손실액을 보더라도 내가 생각한 매수 작전이 실패를 했을 때 빠르게 판단하고 손절을 할 건지 혹은 여기서 떨어져봤자 121이평선 부근에서 멈추겠지 하다가 그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만 첫 번째 눌림 매수 자리에서 시드 대비 10% 비중이라면 그 정도는 뭐 손절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죠. 다만 첫 번째 눌림 매수 자리에서 시드 대비 20% 이상이라면 그 다음부터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기가 막히게 낮추는 게 매우 힘들어집니다. 현재 QQQ ETF 기준으로 바닥 대비 4%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오로지 일본 기준이기 때문에 프리장 저점 대비랑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루 만에 마이너스 4% 가까이 떨어지지 않는 한 추세가 현재는 눌림 이후 반등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저점을 위협하는 3%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저점을 깨면 비중을 덜 건지에 대한 작전을 짜면 됩니다. 대신 저점을 깨기 전에 먼저 쫄아서 다 던져버렸는데 하루 만에 장대 양봉 뽑으면서 위로 쏠 수도 있기에 너무 미리 예측을 하기보다는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확실한 저점을 깰 때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익절로 인한 매도는 본인 자유입니다. 결국 매수와 매도는 본인이 하는 거기에 어떤 이의 의견이 정답일 순 없지만 세배수 상품 투자를 한다면 상승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늘 최악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4 영업일 남았으니 다들 수익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